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73번째 시간으로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는 숲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린 나이 결심으로 가졌던 꿈은 판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 속에 세상의 모든 악을 척결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정의라는 대명분을 갖춘 칼이 있었기에 한편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그렇게 호불호를 갖게 만든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계속 자라왔고 그런 생각은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게 굳어져 갔다. 그러나 한편으로 연결되고 겹쳐졌던 것은 법에 의해서 빚어지는 맹점 혹은 부조리의 또 다른 면에서의 많은 문제들도 있었다. 어리석게도 법은 모든 것을 바람직하고 정의롭게 하리라는 굳은 것은 맥없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제모순이나 부조리, 그렇게 바람직스럽게 여겨지지 않는 일은 너무나도 많았고 엄청나게 복잡해져 있었다. 종교도 철학도 있었고 수많은 분야도 있었다. 법만이 인간의 전부일 수는 없었고 법만이 전부라 하더라도 그 법이 그렇게 쉽게 습득될 수 있을 만큼 다소롭고 볼만한 학문도 아니었다. 끊임없이 반목과 대립 갈등은 항상 있어왔고 계속해서 그럴 것 같다. 그와 같은 제모선 자기 부정을 어떻게 풀리듯 풀어갈 수 있을까? 법학은 처음 할 땐 이로써 어느 정도 인간관계의 모든 측면은 나타나지게 되고 연구되어지리라 여겼다. 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단순하지만 않고 간단하게 해결되어질 만큼 쉬운 문제점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물론 그렇게 쉽사리 정복되고 파헤쳐지리라 여겨지진 않았다. 어린 소견에서는 단지 만인이 겪는 수많은 경험과 각고를 간단하게 맛봄으로써 인간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그로서 족하지 않을까 했었다. 하지만 여태까지의 생으로선 어림없는 얘기다. 몇천 년을 두고 해결되지 못할 일이 한 인간에 의해 풀어질 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성을 지니고 있다면 그건 무서운 일이 되리라. 경제적으로 많은 경비와 인력이 필요했으리라 여겼고 그와 같은 수단과 자료를 위해 많은 노고와 수고를 필요로 하리라 예상했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인류 영혼의 난제이고 인류가 멸망하고 혹은 인간 세상에 최후를 구하는 날이 올지라도 이룩되지 않을지도 모를 그런 이상세계를 꿈꾸며 그 이론적 사년적 계략적 고찰을 해나간다는 건 무지무지한 인내와 고통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몸과 사람과 노력과 수고와 경비 기타 등등만으로 안 되는 일지도 모른다. 즉 그것은 절대자의 임무요 할 일일지도 모른다. 인간에 있어서는 한계를 넘어서 피안의 것일 수도 있고 도망할지도 모른다. 고래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꿈꾸었고 전생애를 바쳐 그를 연구한 이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현재는 그렇게 낙관할 만한 상태가 되어 있지 못하다. 인간의 가능성과 한계를 파악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하나 인간으로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원료에는 유토피아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것을 깨우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이고 신적이며 행위상학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인류의 궁극적인 귀결점, 그 하나의 원천, 근원을 깨우치는 것만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되도록 함에 있어서는 산 넘어 산인 셈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유토피아를 향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이 인간이어서 되겠는가이다. 인간이 인간이라는 것에서 나오는 것은 자유와 선택을 포용한 유토피아가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이다. 여기서 자유와 선택에서 발생되는 것이 반항이나 반대, 즉 새로운 다른 체제나 체계를 가리키게 될 것이다. 어떤 유토피아가 실현됐을 때 그것에서 그 유토피아를 거부하고 부정할 수 있게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즉 유토피아에 있어서는 자유와 선택이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유출되는 애로는 그것에서 나오는
새로운 발성이 기존의 유토피아를 어떻게 연립시켜 나가겠는가 하는 점이다. 결국 전 어린 시절에 꿈꿨던 탄생의 꿈은 결국 실현되지 못한 꿈이 되었지만 꼭 그렇게 해서 이루어서 살고 싶어 했던 세상은 영원히 마음 한쪽의 가슴속에 남아있다. 본래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라고 얘기한 사람은 미국인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 박사가 한 말이다. 그는 북해도 삿포로 제국대학의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청년들에게 주의시키고 강조하고자 해서 이 말을 했다고 한다. 그가 강조했던 것은 신사도였다. 신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져야 하고 그 신사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것을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한다. 얼마 후 그는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끼친 영향은 무척이나 컸다고 한다. 13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온 그가 일본인을 개화시키고 제대로 문명의 눈뜨게 한 공로가 인정되어 그의 동상이 그의 대학 내에 세워져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일본의 적대국이 되었지만 그의 정신, 그의 이념을 기리고자 했던 일본인들은 존경심은 그대로 유지 보존되었고 그의 동상도 일체 훼손됨이 없이 오늘날까지도 건재하다고 한다. 다른 규칙이나 규정 없이 신사도의 정신을 깨우쳐주고자 했던 성각자의 그 뜻이 오늘날까지도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다고 한다. 아무튼 나의 꿈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미완의 꿈으로 남아있지만 그렇게 꿈꿨고 야망을 품었으며 그렇게 실현하고자 했었던 부분이 인간이 가야 할 길이 아니었을까 여겨지기도 한다. 프루스트의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연민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미련은 아련한 향수로 간직되는 것은 아닐까.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